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우리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 이른바 주니어들의 자리가 정말 위태로워졌어요. 그럼 단순히 비용 아끼자고 이분들의 미래를 AI로 그냥 대체해버리는 거? 이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오늘 이 문제, 그 숨겨진 이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60%,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세계경제포럼의 분석인데요. 우리가 흔히 주니어들이 하는 일, 예를 들면 리서치 자료 요약하거나 일정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업무의 무려 60%가 이미 AI로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회초년생들의 일자리가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인 거죠. 이렇게만 들으면 답이 너무 뻔해 보이죠? 그냥 자동화할 수 있는 일은 AI한테 맡기고 회사는 비용을 확 줄이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해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정말 최선의 선택일까요? 그럼 먼저 기업들이 지금 당장 맞닥뜨린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AI가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이 되는지부터 말이죠. 사실 이 정도까지 자동화가 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답은 비용 절감이죠. 이런 초급 직책들을 그냥 없애서 돈을 아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매력적인 선택지는 없어 보일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단순하게 비용만 줄이고 나면 그 뒤에 숨겨진 대가는 없을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큰 그림, 더 장기적인 손실은 과연 뭘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왜 주니어 직원을 AI로 대체하는 게 위험한 선택인지, 그 진짜 비용은 뭔지 지금부터 4가지 측면에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눈앞에 비용을 아끼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이 4가지를 잃게 되는 겁니다. 첫째, 미래 인재를 키울 파이프라인이 끊기고요. 둘째, 현장에서 나오는 혁신이 질식해버립니다. 셋째, 조직 문화가 빈곤해지고 마지막으로 사회 전체의 기반까지 손상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비용, 바로 인재 파이프라인의 단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전문가는 결국 초심자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초급 직책 자체를 없애버린다? 이건 마치 미래의 관리자, 미래의 리더를 치워낼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것과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현장 경험을 쌓을 기회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여기 이 문구가 정말 뼈를 때립니다. 현장 경험이 없는 리더는 추상적이고 단절되어 있으며 위험할 정도로 순진하다. 어떠세요? 직접 고객 불만을 처리해 본 적도 없고 현장의 자잘한 문제들을 풀어본 경험도 없이 책상에서 보고서만 보던 사람이 리더가 된다면 정말 딱 이런 모습 아닐까요? 두 번째 비용은 현장 혁신의 질식입니다. IT 업계에 도그 푸딩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개밥도 직접 먹어봐야 안다는 뜻에서 자기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써보면서 문제점을 찾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 도그 푸딩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바로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주니어들입니다. 고객과 가장 가까이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이거 이렇게 바꾸면 훨씬 좋을 텐데 하는 날것의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 문화의 빈곤화입니다. 젊은 직원들을 없애면요, 그 신선한 에너지와 새로운 관점이 사라지면서 조직은 그냥 그들만의 단조로운 메아리방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사실 이게 가장 무서운 비용일 수 있는데요. 바로 사회 기반의 손상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제대로 된 커리어를 시작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사회. 그 사회가 짊어져야 할 불안과 비용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주니어 직무를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AI 시대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재설계하는 거죠.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초급 업무를 혁신하는 4가지 단계입니다. 첫째, 업무를 재설계하고요. 둘째, 인간 고유의 기술을 강화합니다. 셋째, 업무 흐름을 재창조하고 마지막으로 사람 자체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한 단계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계, 업무 재설계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왜 하는가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니어 직원들이 단순 반복적인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AI가 내놓은 결과를 해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고객에게 자문하는 것처럼 일의 진짜 목적과 이유를 파고드는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 기술 강화는 이 비교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AI를 그냥 맹신하는 자동 항복 장치로 쓸 거냐? 아니면 내 생각과 판단력을 단련시켜주는 스파링 파트너로 쓸 거냐의 차이입니다. AI가 답을 줬다고 그냥 받아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최선일까? 혹시 AI가 놓친 건 없나? 이렇게 비판적으로 질문하고 검증하면서 오히려 인간의 판단력을 더 날카롭게 치우는 거죠. 세 번째는 업무 흐름의 재창조입니다. 아주 정교한 분업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은 AI에게 맡겨버리고 사람은 사람만이 잘할 수 있는 일, 예를 들면 고객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던가 복잡한 문제를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푼다거나 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일에 집중하도록 판을 새로 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의 성장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성장은 지적인 실패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력 초반에 겪는 그 막막함, 애매모호함, 심지어는 실패의 경험까지도 사실은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영양분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AI를 사용해 고군분투를 건너뛰는 것은 아이디어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과 같다. 빠르고 편리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다. 그렇죠. 빠르고 편하긴 한데 깊이가 없는 거예요. 진짜 고문하고 부딪히는 그 힘든 과정을 건너뛰게 하면 결국 속이 텅 빈 전문가를 만들 뿐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인간 중심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과연 AI는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열어줄 수 있을까요? 거의 100년 전의 예측을 한번 볼까요? 경제학자 케인스가 1930년쯤에 이런 예측을 했어요. 기술이 발전해서 2030년이 되면 사람들은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하게 될 거라고요. 놀랍죠? 우리는 아직도 주 4일 근무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바로 이 AI가 우리에게 일의 진짜 가치가 뭐냐는 질문을 100년 만에 다시 아주 근본적으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엄청난 기회일 수 있습니다. AI 덕분에 우리는 이제 단순히 시간당 얼마를 생산해내느냐로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동료들과 협력하고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 인간적인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그래서 AI 시대의 우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져야 합니다. 인간의 투입을 어떻게든 최소화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이 바로 오늘 이야기한 주니어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직접 만드는 것이다. 결국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냥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이 파도를 타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갈 것인가? AI 시대를 기회가 사라진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더 인간답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으로 만드는 것, 그건 바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